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유튜브 투자 생활에 대해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왜 찍고 있냐면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오늘 3.65%가 떨어졌습니다. 3.65%. 포인트로는 118포인트.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시장 기표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1원입니다. 1401원. 최근에 조금 136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코스피가 막 급하게 올라왔죠. 2600부터 3200까지 600 정도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왔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숨도 안 쉬고 올라왔습니다. 한 6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7월 한 달 동안 거의 유튜브를 안 찍었는데 약간 의미 있는 수익이 났습니다. 7월 달에 저는 약간 의미 있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7월 달에 약 25% 정도 수익이 났죠,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맥캐리 인프라 얘기하면서 끝낸 걸 알고 있는데, 수익은 제가 그 맥캐리 인프라를 팔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종목에 투자하면서 저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고 어떻게 했냐면 7월 관세 협상하기 전에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가 7월 30일쯤에 아마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7월 25일쯤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목을 다 팔고 돈을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잔고가 지금 제로입니다. 은행 정권 계좌에 있는 잔고 제로입니다. 돈을 모조리 다 찾아갔고 제 계좌에 있는 돈은 잔고가 제로입니다. 돈 다 찾았습니다. 수익 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조리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잔고에 이제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잔고가 제로가 됐습니다. 잔고를 제로 시키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를 꽤 많이 샀어요. 거의 국채를 다 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다른 한 개를 이제 산 거가 있긴 있는데 그건 장외 종목입니다. 그건 이제 장외 종목을 한 종목 샀고, 장외 종목은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KB 이제 투자증권에서 또 샀습니다. KB증권에서 샀고, 근데 그건 이제 금액은 적고 거의 소량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를 샀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저는 좋죠. 저는 좋은데 내가 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띄운 건 아니고,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관세 협정을 했는데 3,500억 투자 대미 투자하고 1,000억 LNG 사주고 어쩌고 한쪽 일각에서는 이거를 잘했다, 관세 협정을 잘했다.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망하는 투자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사실 한 사람들은 좀 관세 협정이 좀 잘못됐다는 그 신호로 지금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코스피는 원래 8월달이 우리나라 그 역대로 보면 항상 시장이 안 좋습니다. 8월달이 항상 시장이 안 좋아요. 더워서 그런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다 휴가를 가서 그런지 항상 8월달은 우리나라 장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돈을 다 찾고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산 건 아니고 단기 국채를 샀습니다. 단기 국채를 1월달에 한 달에서 3달짜리 미국 단기 국채를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에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지금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좌파들은 협상 잘 됐다 할 거고 우파들은 당연히 못 됐다고 할 겁니다.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은 이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었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었나 아니면 그 대안밖에 없었나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은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파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우파고 이재명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우파입니다. 제 아이디에 제가 이제 아이디 설명에 들어가면 제 아이디에 보면 극렬 우파 극렬 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렬 우파 친미 반중 이렇게 내 아이디에다 설명을 딱 박아놨어요. 좌파들이 자꾸 내한테 말 걸고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저는 우파인데 그런데 이번 그 간세 협상을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이게 과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나? 뭐 이게 간세 협상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갖고 이 방법 말고 과연 다른 방법이 있었나? 이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지 않고 간세 협상이 우리가 더 많이 줬다. 뭐 일본하고 비교하고 유럽하고 비교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딸랑딸랑거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미 이명박 정부가 친중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친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친미했다 한들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일본은 그렇게 친미하고 밑에서 달랑거리고 했는데 왜 그런 결과표 표지를 받았겠습니까? 이건 뭐 친미, 반중, 뭐 친중, 반미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 간세 협상은 오로지 이번 간세 협상은 간세 협상에서 봐야 될 것은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그 외에는 뭐 다른 거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친미해갖고 더 나쁜 성격을 받았다. 우리가 친중해서 우리가 더 나쁜 이렇게 봐서는 이번 간세 협상을 그런 식으로 보면 이분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파를 하더라도 상황은 제대로 봐야죠. 이번 간세 협상에서 만약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뭐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이번에 더 좋은 선택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처럼 요거하고 똑같이 간세 협상을 했다면 또 농민들 온데 반대 시위 좌파들 반대 시위하는 거 알죠? 뭐 농산물 개방했냐 하면서 또 사회 혼란만 일어날 겁니다. 계속 반대 시위할 겁니다. 가들이 원래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반대 시위 좌파들 하는 거. 근데 웃긴 게 좌파들은 자기들이 정부할 때는 조용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좌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파가 만약에 좌파하고 똑같이 운동하면 그것도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파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 사람들이 우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딱 봤을 때 간세 협상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지금 유럽이라고 막 진짜 뛰어나게 유럽이 우리보다 조금 좋습니다. 조금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일방적인 좋은 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간세 협상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뭐 이재명 정부가 뭐 개코나 무슨 친중한 정부에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이 정도만 해도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성적 안 받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간에 이걸 저거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뭐 친미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워낙에 고집불통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미국을 부유하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그동안 이제 피를 빨아가면서 살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어찌저찌 할지만 우리가 미국 피를 빨아가면서 살았는데 그 빨아먹는 피의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너 그동안 우리 피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좀 내놔라. 그만큼 피 빨아먹었으면 너도 좀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들이 피 빨아먹어낸 만큼 개화내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그거 아니면 아니 너하고 무역 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무역하지 않겠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지금. 그 어느 나라가 나는 너가 그 미국 그렇게 관세 많이 때리니까 너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앞으로 너는 아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가 매년 아마 흑자 수지가 뭐 한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하고 거래액이 뭐 1,300억 달러니 얼마니 뭐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누가 뭐래도 미국 피를 빨아먹은 건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야, 너 그동안 많이 피 빨아먹었으니까 빨아먹었는 만큼 좀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협상. 이거 저는 다시 말하지만 우파 정부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번 협상에 그렇게 막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우파 유튜브들이 꽤 막 많은 유튜브들이 욕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협상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재명 삥 돌아갖고 야 너가고 거래 안 해. 앞으로 미국 야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친중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뺑 돌아갖고 안 그래도 어떡하면 뺑 도는 사람인데 뺑 돌아갖고 뭐 형수한테도 욕하는 사람인데 뺑 돌면 트럼프 너가고 앞으로 거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환율인데 환율이 이제 어떻게 갈지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불쯤 됩니다. 4천억 불쯤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많다. 옛날에 비해서 많다 하는데 경제 규모로 보면 1년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 4천억이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제 한산법이 있더라고요. 한산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GDP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기타 여러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판국에 지금 개인이 직접 투자를 뭐 투자든지 직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자를 3,500억 불을 한다. 3,500억 달러를 한다. 환율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3,500억을 한다는 아침 뉴스를 딱 듣자마자 아침에 벌떡 일어나갖고 7월 30일 날 속보로 뜨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돈 판 거는 주식을 다 팔고 더 이상 사지 않은 거는 7월 25일 그 전에 했으니까 돈 들어온 날이 7월 28일에 다 팔았나? 하여튼 뭐 그날은 그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돈을 모두 찾아갖고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3,500불을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만한 달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만한 달러가 있습니까? 그 중에 뭐 1,500불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투자한다. 무슨 지금 얘기해야 하는 거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관세 협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끝나고 그건 이제 끝나고 일단 nak 짓고 오히려 관세 협상 그렇게라도 한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관세 협상은 일단 일단락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미국은 약간 강달러를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이 달러 가치가 막 높아가는 걸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약달러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약달러가 돼야 하여튼 뭐 수출하기도 편하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율이 환율 높아지면 우리나라 이제 쉽게 말하면 환율이 우리가 강세가 보이면 수출하기 어렵잖아요. 환율이 약해지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투자가 지금 액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1,500불 대미 투자하고 있지.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기업들이 지금 그 1,500불을 하고 뭐 3,500불 총 3,500불 우리나라 이제 돈이 우리나라 같은 달러가 그만큼 없어요. 3,500불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 기업별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그 다음에 또 뭐 어디냐? 현대제철. 각 기업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미국 공장 지으려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달러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달러가 외국에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달러가 미국에 일단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 투자한 금액은 다시 들어올 거겠지만 그 다시 들어오려면 우리가 나라가 나중에 미국에 있는 공장을 팔아갖고 그 판 돈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나갔는데 그 돈이 금방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각 기업에서 지금 나가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기업 단위로 뭐 무슨 수십조씩 투자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많은지 그동안 많이 쌓였는지 미국에 수십조씩 투자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돈을 다 합치면 그 금액도 큽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정부에서 또 투자하고 기업에서 투자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1,500불 이상을 샀습니다. 1,300불인가 그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산 주식이 1,300불쯤 됩니다. 대충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갔던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시장이 더 재밌는 거예요. 사놓고 계속 두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입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국내 코스피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월봉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까지 총 월봉인데 1993년도부터 해갖고 1993년도에 최소한 1000부터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00이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에 20년 동안 2000포인트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 미국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한번 보십시오. 대충 우리는 20년 동안 2000포인트 올랐는데 미국은 지금 대충 2015년에도 아마 15,000이에요. 2015년에 15,000에서
2025년 10년 동안 지금 최근 10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3만 포인트 올랐습니다.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우리 2,000포인트 올라갈 동안 미국 뭐 대충 봐도 한 3만 포인트 올랐습니다. 더 보면 더 크겠죠. 지금 이 차트에서는 여기에서 네이버에서는 다 안 나오는데 또 뭐 하여튼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미국은 올랐습니다. 미국은 올랐고 우리나라는 떨어졌죠. 지속적인 우상향입니다. 지속적인 우상향. 응? 그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금 올라가다 이렇게 또 꼬꾸라지는 거 보면 아이고 역시 미국 주식 사놓기를 잘했구나. 국내 주식 계속 하고 있어서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시 그 나갔던 돈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거 다 떠나고 우리나라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됩니다. 걱정돼. 이게 IMF가 우리가 이제 지급을 흑자나면서 그때 당시에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IMF 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적자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흑자나는 상태였는데 왜냐면 그 이자에 대한 지급을 못 해갖고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다 부도가 난 겁니다. 왜 흑자가 났는데 부도가 났지? 생각하면 우리나라 외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그걸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이 왜 갑자기 확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왜 그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우리나라 그 외환이 어디로 갔는지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각 기업들이 다 웬만큼 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졌지? 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가 대중 투자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 투자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준은 100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한 해 벌어들이는 달러가 100 정도 되면 중국 투자에 갑자기 나선다고 그때 당시에 1995년도입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에 한 200 정도의 달러가 나간 겁니다. 100달러 벌어갖고 200달러 중국에 투자한다고 막 기업들이 난리치는데 어떻게 부도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김영삼 정부가 너무 중국에 과도하게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입니다. 우리나라 달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왜 이거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가 무슨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야죠. 계속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어법입니다. 어법이면서 막 그러면서 뭔가를 숨기는 거죠. 그렇게 숨기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어디에? 중국에 투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쳤고 외환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빚을 갚지를 못해갖고 돌아오는 채권을 우리나라 달러로 주지를 못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 갑자기 달러를 어디서 빌리려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용 등급이 또 낮아지고 달러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도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그렇게 갑자기 여기저기서 빌려주고 막 했는데 극복도 쉽게 했잖아요. 극복도. 그 극복 쉽게 한 게 왜 극복을 쉽게 했나? 우리나라가 계속 흑자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극복이 쉽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그
적자 상태였던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였다면 우리나라가 그때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국민 금모기요, 금모기. 그때 가면 뭐 국민 금모기로 얘기한 금모아 갖고 만약에 그 달러를 다 메꿀 수 있었다고 하면은 에이, 참 웃긴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는 말이고, 물론 그게 이제 온갖 구조조정 다 하면서 우리나라 부를 외국에 팔아 넘기다시피 해갖고 우리가 그걸 극복한 겁니다. 극복한 건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면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 우리나라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은 미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되는 건 누굽니까?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핏바라는 돈 다 돌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무조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외환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래도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첫째. 그 다음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 그 나라 국가에 있는 외환 보유액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들도 외화를 들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수출하면 수출 대금 받아갖고 자기들이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외화가 있어갖고 외국에 외화로 결제해야 될 부분은 그걸로 결제하고, 우리나라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업이 좀 들고 있고 이런 돈도 있는데, 그런 돈들이 기업들이 들고 있는 돈도 미국에 투자가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고 있으면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국내에 외화가 풍부해지겠죠? 그죠? 외화를 벌어들인 거를 국내 돈으로 바꿔갖고 국내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국내 사람들한테 임금비도 주고, 국내 사람들한테 뭐 건물 살려면 뭐 자재도 사고 해야 되니까, 국내 투자하면 국내에 그 외화가 남지만, 그러면 남으면 그게 이제 은행권에 들어가든지 정부에 들어가든지 세금, 각종 세금을 걷어갖고 외화가 국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화를 벌어들인 외화를 외국에 그대로 투자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국내에 외화가 마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에 직접적인 투자까지 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외화를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 외환이, 이게 환율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환율이. 그럼 이 환율을 어떻게 낮춰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에서 지금 바꾸지 않고 외국에 계속 투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통화 스와프밖에 맺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유럽, 이런 나라들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이 갑자기 위기에 갑자기 없어질 때 통화 스와프를 좀 맺기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돈으로 바꿀 때 언제 바꾸겠습니까? 외화가 가치가 높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달러 환율이 점점, 원달러 이거 미국 돈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500원, 1,600원 이렇게 막 높으면 바꾸겠죠. 그리고 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갖고 이게 국내에 가져오면 이게 대박 수익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우리나라 외국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도 들어와갖고, 그러려면 이게 지금 1,400원인데 더 올라가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게 높아지니까,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게 더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 높으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금 1,400원인데 1,600원이 되면 뭐 1,500원 되고 1,600원 되고 2,000원이 되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외국 애들도 야 이게 1달러 가져가니까 옛날에는 새우깡 한 봉지밖에 안 줬는데 지금 새우깡이 2봉지 준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달러에. 야, 한국에 가서 뭐 물건 사고, 한국에 가서 주식 사고 하자, 한국에 가서 집 사고 자본 사놓자, 이 한국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돼 있을 때 사자, 뭐 자본 같은 걸 사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돈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 원달러 환율 이게 좀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야 됩니다. 이 지금 1,400원이 적정선이 뭐 우리나라의 적정선이 얼마냐 보면 기업 수출할 때는 참 좋겠죠. 이게 자꾸 올라갈수록 똑같은 돈을 받아도 값어치가 높으니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적정 가치를 얼마나 보냐면 제가 볼 때는 1,350원 이상 올라가면 늘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1,350원 이상이면 이게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400원 높습니다. 근데 1,500원, 1,600원 앞으로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달러도 없는데 외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업은 있나?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안 보입니다. 뭐 노란불 특보비니 뭐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뭐 겁주고 있는 게 많죠. 뭐 10억 이상, 10억 대기업, 대주주 요건 10억. 참나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좌파 정책들이 원래 그런 게 좀 시장 경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답답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이중고죠, 그죠? 이중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지금 주식을 판다. 개인만 산다. 지금 팔아야 될 때인데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참 개인들 보면 참 아니 그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수익이 납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우리나라 개미들의 수익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개미들 중에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90%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90%가 우리나라 개미의 90%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은행 이자만큼 또 못 벌어요. 우리나라 90%는.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법니다. 그 돈 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팔았는데 오늘 팔잖아요. 6,800억 외국인 기관 마이너스 8,200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개인이 오늘 주가 떨어진다고 마이너스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1조 4천억. 참 우리나라 개인들 돈 많습니다. 돈 벌어갖고 참 주식시장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 눈치 봐갖고 오늘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꼭 이런 날에 들어가요. 꼭 이런 날에 꼭 주가가 올라가서 고점일 때 꼭 고점인데 지금 들어간다니까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고점에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세요. 떨어지면 칼날을 잡으면 손이 뺍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 산다니까요. 개인은 1조 4천억을. 이래서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이래서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물려 있어서 팔지는 못하는 형편이면 오늘 같은 날 사면 안 됩니다. 사면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팔지 못할 망정. 같이 외국인과 기관하고 같이 팔지는 못할 망정 오늘 같은 날 왜 삽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참. 그리고 내가 이거 이제 한 달 동안 안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 유튜브를 이게 지금 사실 주식 투자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사고 팔고 제가 이렇게 월별로 보여주니까 이렇지만은 사고 팔고 양이 엄청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사놓고 계속 기다리는 성격이 안 됩니다. 하루에도 뭐 사고 팔고 뭐 몇 번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고 팔고 단타도 치고 막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장타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올리지도 못하는데 뭘 사놨다 이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맥케린 보라 사갖고 이걸 배당을 뭐 받니 어쩌니 이렇게 했는데 그때 결국 그 전에 팔았거든요. 배당 받기 전에 배당 받기 전에 팔았는데 이걸 또 일일이 또 보고 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뭐 유튜브 해갖고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 해갖고 뭐 잘해보자 이러려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올렸는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걸 보고 저 사람 잘하네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따라할까봐 올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매일 올리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올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 올린 겁니다. 그럼 오늘은 왜 올렸나? 오늘은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세 협상은 어떻게 됐나? 간세 협상은 일단 이재명 정부가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마저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강달러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강달러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약달러를 원하는 경제인이 있고 강달러를 원하는 경제인이 있고 약달러를 원하는 경제인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뭐 하여튼 자포판 하나 갖고 뭐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모든 세상 일들이 이제 반대 찬성이 나눠져 갖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뭐 한 명은 계속 찬성만 하면 뭐 일이 안 되잖아요. 누굴 또 반대하고 누군 찬성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모든 세상 이제 그게 돌아가듯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강달러를 원하는 경제인이 있고 경제 전문가겠죠, 그죠? 약달러를 원하는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강달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약달러가 돼야 되고, 약달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마이너스 나는 나라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나라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합니다. 그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이너스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공무원 월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월급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라가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빌려갖고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빌리는 돈만큼 국채를 발행해갖고 그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미국에서 공무원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적자나는 나라에 어떻게 공무원 월급을 주겠어요? 그렇다고 공무원 없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데 그러려면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적자를 메꾸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국채입니다. 국채.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달러가 자꾸 약달러가 되면 누가 사주겠어요? 국채를? 달러가 자꾸 내가 1,400원일 때 미국 국채를 사놨는데 달러가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자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달러가 100원이나 떨어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채를 팔려고 하면 미국 국채를 팔려고 하면 미국 국가가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강달러가 돼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수출을 하려면 달러가 약달러가 돼야 됩니다. 양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도 국채 발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강달러를 얘기하는 거고 미국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한번 내보겠다. 미국 뭐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도 적자 나는데 흑자 한번 내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자기들 쓰는 거는 자기들이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LNG 뭐 그런 거 수출하겠다.
에너지는 수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흑자 한번 내보겠다 이런 얘기. 흑자가 날 수는 없는 나라지만 어차피 미국까지 흑자가 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 세계에 흑자 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흑자가 나잖아요. 조금이라도. 일본, 우리나라 다 흑자 국가 아닙니까? 수출해갖고 흑자를 내잖아요. 그 수출한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그 엄청난 적자를 국채로 메꾸고 있는데 그 국채를 메꾸려면 강달러가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아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환율이 일본 그 옛날 그 뭐 프라자 합의입니까? 일본 때 옛날 그랬죠. 갑자기 일본 너가 수출 너무 많이 하는데 너가 너무 엔화 가치가 너무 낮다 이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엔화 가치를 2배를 올립니다. 프라자 합의는 거기서 그죠? 앞으로 반으로 해 이래갖고 엔화 가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일본 물건이 갑자기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쌌었는데 일본 물건이 미국 입장에서 쌌는데 오늘 갑자기 2배를 올리니까 물건 값이 2배로 올라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이 2배로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후에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붙습니까? 하여튼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하고 얼마 후에 미국에서 회담한다고 방송에서 발표가 났죠, 그죠? 미국에서 이제 만난다 하는데 그 만나면 한국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미국 그 대통령들끼리 만나면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 했는 거 뭐 이건 뭐 간세 협정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 사인하고 그 다음에 국방 미군 그 이제 미군에 관련된 거 그거 이제 금액 방위금 분담 금액 그거 이제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거 원화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원화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너무 지금 원화 가치가 약하다 더 올려라 이렇게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원화 가치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경제에 바로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이 1,4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1,400원. 지금 우리 시장 경제 그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가 그거잖아요. 누가 사고 팔고 하는데 나는 1,400원에 팔겠다. 나는 1,400원에 사겠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1,400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1,500원에 팔겠다. 나는 1,300원에 1,350원에 팔겠다. 이렇게 되면 또 그 중간값인 1,400 한 뭐 25원 정도 되겠죠. 그죠?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혹시 협상에서 트럼프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뭐 어차피 하고 있는 거 하는 대로 해야 될 거고 뭐 대통령하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잘하리라 생각 안 하고 망했다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답이 없는 얘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관료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많습니다. 그 정치인들 말고 그 사람들이 잘 협상하리라 생각합니다. 믿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당장 내일은 또 오늘 또 이만큼 내렸지만 또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은 주식 투자를 지금 들어오는 건 좀 위험하다.
고점에서 떨어지는 중이다. 얼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또 미국 만났는데 협상이 또 잘 돼갖고 또 좋은 뉴스 탁탁 터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에 너무 고점으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올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엄청 좋은 뉴스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막 엄청난 흑자를 갑자기 냈다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올라왔다. 근데 고점이다. 올라왔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유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유 없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경제 정책이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 점으로 시장 경제에 약간 역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기업 친화적이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이제 많이 냅니다. 기업 친화적이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집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뭐 상법 개정? 상법 개정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물론 뭐 상법 개정했고 주가가 뭐 상법 개정을 하면 시장이 투명해져서 주가가 올라간다. 상법 개정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상법 개정은 기업 친화적이지 않는 법안입니다. 저도 뭐 그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주주들의 그 행포가 너무 심해요. 대주주들이 특히 자녀들한테 양도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속세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 다 떠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납니다. 상속세가 없으면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상속세.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적대시해갖고 자꾸 외국으로 쫓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우리도 그 밑에서 뭘 얻어먹고 뜯어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가 원래 이러는 건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매도하고 자꾸 그렇게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막 얘기가 지금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는 주식이 지금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파서 지금 화가 막 나네요.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은 자꾸 올라가지. 저는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 국채를 사놨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면 달러로 다 환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환급했는데 달러가 5.2 올라가면 막 금액이 푹푹 늘어납니다. 수익률이. 채권 사놔도 일일 수익률이 또 막 올라가요. 이자도 나오지만 매일매일 이자도 나오지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계좌가 플러스가 됩니다. 많이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채권을 사놨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놨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달러가 자꾸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 또 우리나라 돈은 막 뿌려놨지. 돈은 뿌리지. 나라가 참 어떻게 되니. 개인들은 시장에 돈은 풀려있지. 풀린 거 그거 사실 알고 보면 빚인데. 빚입니다. 나라 정부에서 돈이 많아갖고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돈 불렸으면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지금 걱정인데 오늘 같은 날 코스피 지금 떨어지는데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럴 때는 떨어질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사는 거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살 때 사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살 때 사는 거고. 그럼 개별 종목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개별 종목 중에서 기관 사는 거, 외국인 사는 거 사면 되지 그거 사면 됩니다. 개별 종목에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면 그런 종목은 사도 되는데, 그전에는 지금 움츠려야 될 때입니다. 움츠려야 될 때고, 지금 주식 사면 조금 위험하다.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려서 빼도 박도 못한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수익은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끝.